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눴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관리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땅 사가지고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는 매각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매각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명령 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조사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고.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투자용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까지 정조준한 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 심리를 확실히 꺾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극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인 걸 알고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그건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 극복, 국민주권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지난해 10월 7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의 경우 호가는 70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호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의는 많이 늘었는데요. 움직이진 않는 거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쨌거나 5월 9일까지는 계약만 하면 되니까. 인근 서초구에서도 최근 들어 호가는 낮아졌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를 팔아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잘 없고요. 뭐 물건을 내놓는다 해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살려는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는 듯한. 이에 더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권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돼 현금 부자 외에는 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거래 절벽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은 서울 외곽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호가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과 달리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제 실제 매매되는 금액은 1월 말 정도 선 고게 거래되는 고금액 정도로 지금 집을 보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모르겠어요. 물건이 많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지역별로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 일부 지역은 매물이 30% 이상 급증했지만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 변화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남권과 그 외 지역 간 차별화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매물이 증가하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강남이 아닌 한강벨트랑 강남이 아닌 강북 지역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기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돼 부동산 시장 분수령은 5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중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파는 게 걱정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가 부족해지고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적의 논리라며 이를 따져 물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니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는 게 논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를 중대 국가과제라고 꼽으며 다주택 규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로 다주택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담보대출처럼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주택 매입을 정조준하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투자 목적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 자기 자본 대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도록 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기적의 억지라며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 헌납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거듭 부각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KB국민과 신한하나 등 주요 5대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3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 15조 8천억 원에 비해 최근 3년 새 2.3배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큽니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말 38조 4천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고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다시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6.27 대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와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0% 규제를 다주택자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연일 유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 즉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걸 확실히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등에 지시했습니다.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겨눈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매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주문한 거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일각에선 대출 상환 압박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먼저 쏟아낸 비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해소하는 데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수를 두는 배경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문제인식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